수사 대상에요. 곽상도 의원 추천을 했는데 정치 보복이라고 오늘 당장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응까지 이 관련 발언을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학의 사건에 관련해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호응했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일타사피를 노린다 이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 문다의 의혹 제기 묵살입니다. 두 번째는 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위한 국민 선동입니다. 세 번째는 인사청문회를 덮고 이슈를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등의 이런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해외 이주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오늘 청구하려고 합니다. 정부 부처는 하나같이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김학의 차관 사건을 찍어서 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위법한 수사 지시로 표적 수사에 나서고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에 대해 답변하는 대신 보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곽상도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문다혜 씨 해외 이주 거론했다고 답변 대신 보복을 하느냐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장해찬 평론가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한국당 차원에서 또 지도부 차원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함께 수사 공고를 내린 사람이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시에 이제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입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민정수석실을 보게 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조응천 의원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곽상도 수석 밑에 있었죠. 네, 경찰 관계자와 통화를 하기도 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있기도 했었는데 조응천 의원만 쏙 빼놓고 곽상도 의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집권 여당은 빼놓고 한국당을 타겟으로 한 그러한 진상조사단의 수사 의견서가 아니냐. 네. 정치적 보복이다. 특히나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가족 동남아 이주 의혹이나 네. 그 사위의 어떤 취직 의혹에 대해서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의겸 네. 대변인이 검사 출신이라면 증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문다혜 씨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 청구까지 더 큰 맞불을 놓아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매우 큰 정치적 쟁점으로 정쟁화로 만들겠다. 그러한 전략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누구는 여당이어서 빼주고 누구는 야당이어서 집어넣냐라는 말로 오늘 이제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것 같아요.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에 이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죠.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허위 보고했다라고 비슷한 인터뷰를 하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명된 건 아니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뭐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을 제대로 이제 그 청와대 차원에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려면 조응천 전 비서관도 당연히 조사를 좀 받아야 정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뭐 제외를 시켰어요. 이 얘기는 그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쭉 뭐 사전조사를 해보니 네. 뭐 지금 이제 이번에 수사에 포함된 재수사에 포함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진술이 있었는데 조응천 전 비서관 관련해서는 진술이 없었다. 네. 하지만 뭐 일단 추가 조사 필요성은 있다라는 정도로 여지는 지금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경찰 쪽하고 실제 접촉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은 조응천 의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위에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그 밑에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제 있었다고 이제 전제를 한다면, 네네. 역시 경찰 실무진들하고의 대화는 조응천 전 비서관이, 조응천 의원이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면서 실제로 소통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시간의 문제지 아마 이 조사가 재수사가 좀 더 깊이 있게 진행이 되면 네. 아마 이 조 의원도 소환 조사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좀 상당히 오해를 좀 유발하게끔 지금 일을 좀 처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전반적으로 이게 뭐 이제 검찰 이제 과거사위원회 쪽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긴 한데 네. 좀 누가 보더라도 좀 이렇게 합리적인 선에서 어떤 수사 대상을 정하는 문제도 네. 하는 것이 오히려 오해를 좀 줄이는 길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평론가님은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뭐 조금 이해를 달리하는데요. 네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수사 지시를 사실상 한 것인데 네. 그거는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에 이게 한 거의 6년, 7년 동안 의혹에 휩싸였던 사건이고 네네. 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가가 사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뻔히 이렇게까지 증거가 있는데도 네. 그리고 또 동영상의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하는 걸 청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영상까지 확보하고도 왜 관련돼 있는 수사를 못했는가?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홍천 의원이 빠진 건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가 왜 안 됐느냐는 것 안에는 네. 뇌물 사건에 관한 수사 그렇게 접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이에 돈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 네. 검찰은 수사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이제 특수강간 혐의가 있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조홍천 지금 의원이죠. 네.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인데요. 지금 조홍천 의원의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을 인사검증하는 과정에서 네.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공직기관 비서관의 역할이 인사검증의 역할을 갖고 있고 공직 감찰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홍천 의원이 경찰에 연락을 해서 진짜 네. 이런 게 있다면 큰일이다. 당신 진짜 수사 경찰이 하고 있느냐. 네. 그런 첩보가 확실한가 안 한가 이걸 확인했다고 하는 것까지 지금 나온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을 때 검찰을 상대로 하는 것은 민정비서관이라는 거죠. 이충희 민정비서관하고 그 위에 곽상도 민정수석이 있었다는 네. 겁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올린 이 사건이 왜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검증하고 별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 별도로 외압을 행사한 것이 있느냐. 이제 네. 이 부분인데요. 경찰 내부에서 지금 민정 라인에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두 사람이 들어갔다고 보이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민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아름아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가서 실제로 이제 재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땐 조홍천 의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네. 현실적으로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곽상도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이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편애하고 누구는 일부러 제외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밤에 기습적으로 출국하려고 했던 김학의 전 차관 때문에 이 일이 터진 건데요. 이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박찬종 변호사가 지금 피해자 측에 서 있죠.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피해자에게 좁은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폭력성과 강제성, 예. 그것도 물론 아주 전형적인 그 강간죄의 구성 요건이지만은 예. 어떤 시간과 공간대에 있어서 예. 이게 가해자의 일상적인 폭력과 협박, 경우에 따라서 흉기로 예. 이 위협하기도 하고 하는 예.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가운데 이를테면 성노예 또는 성포로가 되는 그런 예.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예. 그 성폭력을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데 예. 검찰이 불기소에 의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그 폭력과 강제성을 외면해 버렸어요. 예. 예, 권총을 수시로 보이면서 예. 예. 너는 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예. 너는 재미없다 이렇게 협박을 했고 예. 차관까지 하셨던 분이죠. 웬만한 수사의 사각지대를 알만한 분,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분은 조국의 뼈를 묻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장현찬 평론가님. 그러니까요. 해외 도피 생각이 없음을 지금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는데 그래야만 앞으로 혹시나 수사가 재개되고 또 만에 하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네.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정을 받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진실성을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조국의 뼈를 묻는다는 게 단순히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어쨌든 고위공직자 자리까지 오르신 분이라면 애초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 협조를 요청했을 때 조금만 더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그 수사에 응하는 모습,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사건을 언급하거나 재수사로 전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출국 금지 이런 신청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문제를 더 키운 것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 조국의 뼈를 묻기 위해서라면 이 조국의 사법기관을 좀 신뢰하시고
수사에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 함께 하셨던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